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은 테마주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메모장에 적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 트레이더 분들은 테마주에 특히 관심이 많으실 건데요. 테마주는 보통 테마주란 보통 수급이 수급이 몰리는 섹터를 의미하잖아요. 사회적인 관심도나 이슈나 뉴스 등에 따라서 특정 종목에 관심과 수급이 몰리고 그로 인해 주가가 급등하는 구조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종목들은 다 그 테마로 인해 상승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만약 뭐가 있지? 뭐 삼성전자나 혹은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오늘 급등을 한다. 보통 그런 날 뉴스를 보면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디램 가격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가격 상승 또는 갤럭시 S 판매 호조 아니면 뭐 폴더블 폰, 요즘에 폴더블 폰 한번 붐 플러스도 작년이었는데 폴더블 폰 뭐 최초 공개 뭐 이런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을 겁니다. 또 이게 결국엔 뭐 반도체 테마죠. 반도체 테마 혹은 그 휴대폰 테마. 결국엔 이것도 테마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관련된 다른 관련 업종들,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들 아니면은 휴대폰 부품주들도 같이 그 테마를 타고 상승을 하고 있을 거고요. 또 예를 들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그 폭락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3, 4월에는 뭐가 있었죠? 폭락장이었죠. 3, 4월이 이때 뭐 마스크 아니면 손세정제 관련주들이 있었고 손세정제 관련주가 있었고 그리고 일부 바이오주들도 좀 움직였을 거고요. 그리고 뭐 4에서 5월 정도 때는 회복장이었죠. 회복장. 이때는 식품주도 움직였었던 것 같고 언택트 관련주들 그리고 뭐 여전히 일부 바이오 주들 그리고 6월 아니 5에서 현재까지 6월이죠. 이때는 이제 횡보하면서 대세 상승 가능성이 높는 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때는 뭐 여전히 우리나라는 바이오 공화국이죠. 바이오주들 또 2차 전지 관련 섹터 그리고 또 언택트도 여전히 좀 힘이 있었고요. 뭐 등등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앞으로 7에서 8월은 제가 뭐 수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7에서 8월은 실적주들이 움직일 겁니다. 실적주. 왜냐면 실적 시즌이니까요. 실적 시즌. 8월은 실적 시즌이 되겠죠. 그래서 실적주가 움직임이 그럴 것이다. 뭐 이것도 결국 실적 테마죠. 실적 테마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뭐 매년 4번 있는 실적 시즌이니까 그렇고 그리고 또 뭐 있지? 다른 이 외에 다른 테마들 보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활개를 치는 뭐 대북주들, 또 정치 테마주들, 그렇게 등등 뭐 수많은 테마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 테마를 타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스크 주던, 뭐 손세정제 주던, 아니면 바이오 주던, 뭐 식품 주던, 언택트 주던, 아니면 반도체 주던,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주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다 테마를 탄다는 거예요. 모든 종목들이 다 테마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마주 투자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테마가 불 때 결국에는 그 테마주라고 하는 그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몰리고 돈이 몰리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크게 상승을 하는 뭐 그런 경우를 뜻하는 거지, 테마주라고 해서 특별히 정해져 있는 종목들이 있다는 게 아닌 거죠. 모든 종목들이 다 테마주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테마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경우는 기업 내부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상증자, 혹은 뭐 급작스런 배당 확대, 또는 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이런 내부적인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뭐 주주환원 정책이죠. 결국에는 이제 호재가 되는 건데, 주주환원 정책 발표를 갑자기 내놓으면 그런 테마들과 상관없이 나홀로 급등을 연출하기도 하는데, 이건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테마는 결국 수급이라는 뜻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무슨 테마가 돌까라는 말은 오늘은 어디로 수급이 몰릴까라는 의미와 같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성공적인 테마주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먼저 관심 있는 분야, 혹은 잘 아는 분야, 혹은 뉴스를 보고 힌트를 얻는다든지 해서 그런 내가 원하는 테마 관련 기업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요. 그 테마에 관련된 기업을 찾았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왜냐면 본인이 생각한 테마에 관련된 상품을 생산을 진짜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관련이 없는 기업인데 그 테마에 엮여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앞서 공부했던 3P 정도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년 적자 기업이면 들고 있다 망해서 상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매출과 이익은 나오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면 사놓고 불안할 수도 있고, 안 그래도 너무 비싼데 더 비싸지긴 힘들 거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테마를, 그리고 관련 기업을 물색을 하고 앞으로 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 기업을 고르고 천천히 사모으는 거예요. 테마는 돌고 돌게 되어 있고, 내가 생각한 그 테마가 불 때까지요. 근데 하나의 테마만 기대하기엔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몇 가지 테마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테마를, 그리고 관련 기업을 찾아서 포트에 담아 놓는 겁니다. 포트를 일단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뭐 관심 있는 테마, 뭐 혹은 분야, 그리고 잘 아는 분야, 테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목을 고르고 그 종목 관련 주를 검색하고, 그리고 테마가 아니죠. 관련 주를 찾았다면 홈페이지 검색을 하고, 진짜 관련 물품을 생산하는지 확인. 네,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 실제 관련 물품을 생산을 하는 그 테마, 내가 원하는 그 테마주가 맞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3P 정도는 확인을 해서 망하진 않을 기업, 웬만해선 재무가 튼실한 기업 등을 고르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관련 테마가 하나라면 내가 원하는 그 테마에 바람이 수급이 몰릴 확률이 가능성이 뭐 낮겠죠, 많은 것보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낮으니까 몇 가지 테마를 선택을 해서 관련주를 뽑고 또 3P 정도 확인을 해서 좋은 종목을 고릅니다. 그렇게 해서 포트를 구성하죠. 근데 사실 이게 바로 분산 투자예요, 분산 투자. 그쵸? 분산 투자. 같은 개념이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는 그 분산 투자. 그리고 이렇게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언제 그 테마 바람이 불어서 수급이 몰릴지 모르잖아요. 언제 수급이 몰릴지 모르니 한 번에 다 사놓으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게 한글 연습 좀 더 해야겠어요. 지루하지 않게 또 수급이 몰리기 전엔 주가가 흐지부지하고 뭐 하락하기도 하고 또 장이 흔들려서 하락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싸게 모아가기 위해 천천히 사모은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분할 매수죠. 분할 매수. 결국엔 이 그 테마주 투자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종목을 선택을 하고 좋은 기업을 매수를 하는 그런 뭐 일반적인 주식 투자의 방식과 테마주 투자도 똑같다는 거죠. 이게 테마주 투자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뭐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뭐 있죠? 한 가지 종목만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마스크주 한번 볼게요. 마스크주. 얼마 전에 그 3월에 코로나 장세 때 나홀로 뭐 급등했던 마스크주. 자, 마스크주 중에서 웰크론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안 봤어요. 지금 보겠습니다. 저는 관심 가져본 적도 없는 종목인데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웰크론 한번 볼게요. 물론 이 마스크주를 내가 마스크주라는 그 섹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테마 즉 수급이 몰릴 거라고 예상을 했다면 아마도 그 코로나 때문은 아니었겠죠. 코로나가 올 걸 미리 알고 마스크주를 선택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뭐 요즘 미세먼지나 환경오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마스크주의 테마가 불 것이다 예상한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죠. 미리 그런 부분들을 짐작을 해서 사모은 그 스마트 머니는 그렇게 마스크주 중에서 웰코론을 선택해서 꾸준히 사모았을 가능성도 분명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번 웰크론 네이버 검색해서 잠시만요. 여기서 네이버 한번 볼게요. 웰크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5월, 2월달부터 그 코로나가 아마 1월 말부터 해서 조금 그 나타나기 시작했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거래량이 없는 구간 있죠. 여기 거래량이 없는 구간.
뭐 지금 주가가 흐지부지 하잖아요. 조금씩 횡보도 하고 뭐 좀 빠지기도 하고 횡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한번 그때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보세요. 변동성이 크죠.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만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워낙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테마 바람이 불어서 급등을 하면서 이때 주가 변동성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횡보처럼 보이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테마주 투자가 지금 이렇게 수급이 몰리고 테마가 들어왔을 때 뭐 과연 뭐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면 성공한 아니 이 테마주 투자로 성공한 사람이라면 이럴 때 뭐 이런 날 사서 좀 3일 버티고 또 급등할 때 팔거나 아니면 좀 더 홀딩해서 팔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날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좀 넓으니까 보기가 쉬워서. 지금 제가 이 가로선 여기가 시초가고 여기가 종가잖아요. 그리고 이 위에 윗꼬리라고 해서 이제 장중에 크게 아니 그 종가보다 더 위로 움직였던 구간, 그리고 시초가보다 더 낮게 움직였던 구간. 변동성이 지금 8천 뭐 한 800원 인근에서 7천 한 300원, 400원 정도부터 이날 8,700원까지 엄청난 등락이 있었겠죠. 이걸 다 버티고 뭐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하는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확률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뭐 내가 여기서 샀다 혹은 뭐한 이쯤에 샀다고 볼게요. 이날 샀다. 그래서 3일 동안 홀딩을 해서 고점에 팔았다.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하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지금 지나고 나서 이 차트를 보니까 뭐 가능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가 이걸 이 시점에서 종목을 들고 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한번 해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이때쯤 샀다. 그리고 한 3일 홀딩했는데 다음날 폭락했죠. 계속 빠졌어요. 그러면 뭐 손절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이걸 더 기다려서 또 급등을 했다. 이걸 또 다 버텼다. 이걸 다 버텨냈다 하락을. 그래서 결국엔 익절했다. 이게 너무 확률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 이럴 때 한 몇 번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는데 지속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테마주 투자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서 추격 매수를 해서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나오는 이런 투자가 절대 지속될 수는 없다는 거죠.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만약 그게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세계 최고 워렌 버핏을 뛰어넘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을 거예요. 분명히. 결국은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요, 이럴 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럴 때 사는 사람. 테마주 투자를 하더라도 거래량이 없고 조용할 때,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미리 사모으고 여기에 테마가 들어올 거라는, 그 테마가 불 거라는 이제 어느 정도의 예상을 하고 미리 사모으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 수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보세요. 이때 산 사람 3천 한 3,500원 정도 되겠네요. 평균 가격. 볼까요? 뭐 주가가 등락을 했지만 이 3,500원 가격까지는 내려간 적이 없잖아요. 뭐 지금 주가가 급락을 연출하다가 뭐 고점을 낮추면서 쭉 내려가고 하락 추세에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테마주 투자는 맞잖아요. 이럴 때 사잖아요. 이럴 때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수급이 몰릴 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네, 웰크론 종목 봤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테마가 이미 돌아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에 따라 추격 매수하는 건, 테마주 추격 매수는 제 생각엔 이건 그냥 도박이에요. 도박. 테마주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뭐 만약 운 좋게 여기서 뭐 아까 그 웰크론에서처럼 비싸게 사서 아니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그렇게 몇 번 먹었다고 칩시다. 다른 테마주도 포함을 해서 그렇게 운 좋게 몇 번 먹었다고 또 같은 방법으로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 방법으로는 확률이 반반인데 잠시만요. 확률이 반반인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익이 날 때는 혹은 손실로 그러니까 이익이 날 때는 혹시 손실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서 수익은 빨리 끊고 그리고 손실이 날 때는 손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본성과 그리고 본전을 찾고 싶은 본전 심리가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그 기계적인 손절을 하지 않는 이상 보통 손실은 수익에 비해 빨리 못 끊어요. 그리고 그 주식의 습성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오를 때보다 빠질 때 속도가 더 빠르다. 이게 무슨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 확률이 반반인데, 그렇게 반반 확률로 수익과 손절을, 그러니까 수익이 아니죠. 익절과 손절을 반복하면, 뭐 수수료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손실 금액이 더 커지는 구조예요. 오르는 속도는 느리고, 빠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속도로 그 익절과 손절을 반복한다면, 더 빨리 빠지는 손절하는 더 하락 구간에 주가는 더 빨리 빠지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손실을 더 크게 보는 게 그게 주식의 습성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이걸 제가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드네요. 어쨌든 이런 테마주 투자 즉 그 추격 매수라고 할게요. 추격 매수를 해서 이제 짧은 단타로 익절을 하건 손절을 하건 그런 반복을 할 때 확률적으로 손실을 볼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그런 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들 그리고 또 대중의 심리를 거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 능력자가 없진 않을 거예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뭐 그런 매매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제 생각엔 아마 포커를 쳤어도 잘 쳤을 듯 해요. 도박도 잘했을 것 같거든요. 타고난 타짜들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매매로 장기적이고 큰 수익을 내는 사람은 정말 0.001%에 불과한 것은 확실합니다. 뭐 그보다 더 낮을지도 몰라요. 만약 내가 그런 능력자라고 생각되신다면 뭐 적극 권장하겠지만 복권을 긁고도 가끔 4, 5등 정도 걸릴까 말까 뭐 걸리면 만족하는 저 같은 평범한 분이시라면 안 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테마주 투자에 대해 특별한 노하우를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죄송하네요. 사실 그런 게 실제 존재한다면 이미 세계 최고 부자가 되어 있겠죠. 주식은 좋은 기업 잘 골라서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천천히 사모으고 테마가 불 때까지, 즉 수급이 몰릴 때까지 기다리고 주식의 가치나 가격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비싸게라도 마구 사주시는 그런 감사한 분들께 살포시 던져주고 나오면 되는 무한 도돌이표 작업입니다. 그 작업만 꾸준히 해 나가신다면 내 계좌가 복리에 복리로 불어나는 멋진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좀 싱거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테마주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